안녕하세요. 엑셀 2010 사용 설명 네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조건부 서식과 데이터를 그림으로 복사하는 방법, 셀 스타일과 표 서식, 그리고 수식과 함수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프로그램 있죠? 자,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되시면 먼저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자, 파일은 사장 서식 지정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그럼 먼저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는 파일 메뉴를 이용하죠. 자, 파일 메뉴를 선택하시면 열기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불러올 위치는 로컬 디스크 D 먼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로컬 디스크 D 안에 보시면 11월 엑셀 폴더가 있습니다. 자, 11월 엑셀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안에 예제 파일 폴더가 나옵니다. 자, 예제 파일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 사장 서식 지정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사장 서식 지정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할 부분은 증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증감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증감 데이터가 입력된 서식이 자, J5번 셀부터 15번 범위까지 먼저 셀 블록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셀 블록 지정되시면 홈 탭 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 서식 선택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라고 나오죠? 자, 데이터 막대에서 연한파랑 데이터 막대라는 부분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연한파랑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 부분 있죠? 자, 다시 빈 공간 영역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범위 지정하셨던 영역에 보시면 자, 양수값이면 푸른색, 오른쪽으로 막대가 색깔 표시되는 거고요. 음수값이면 왼쪽으로 붉은색으로 막대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범위 설정은 H5번 셀부터 I5번. 자, 그럼 85에서 당월에 85까지 셀 범위를 블록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셀 블록 지정되시면 자, 홈 탭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선택하시고요. 자, 조건부 서식의 첫 번째 보시면 셀 강조 규칙이 나옵니다. 자, 셀 강조 규칙에서 첫 번째 보시면 자, 보다 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다음 값보다 큰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부분에는요. 자, 지금은 81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요걸 9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적용할 서식은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 보이시죠? 자, 이 목록 버튼 선택하셔서 자,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이 되시면 아래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빈 공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90보다 큰 값에는 자, 색깔이 녹색 들어가 있고 글자색도 녹색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번에 서식은 자, 수강 과목 범위입니다. F5에서 15, 15까지 셀 범위를 블록 지정하시고요. 자, 이번엔 설정된 범위 중에 엑셀 2010이라는 글자에만 빨강 색깔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적용하실 때도 마찬가지 홈 탭 스타일 그룹에 자,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셀 강조 규칙에서 자, 오른쪽으로 건너가 보시면 네 번째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같음이라고 나오죠. 자, 같음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음이라는 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글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영역이 나오는데요. 자, 이 텍스트 영역에는 엑셀 2010 입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적용할 서식에는
빨강 텍스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 자, 그리고 빈 공간 영역 클릭해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블록 지정하셨던 셀 선택하셨던 범위가 수강 과목 범위였는데, 자, 이 수강 과목 범위에서 엑셀 2010이라고 글자가 입력된 영역에는 빨간색으로 글자가 설정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61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 선택하셔야 되는 슈트는요. 자, 두 번째 슈트입니다. 결제란 슈트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결제란 슈트 들어가시면 결제에서부터 과장까지 입력된 요 표 서식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표 서식을 블록 지정을 합니다. C4번 셀부터 F5번까지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하시고요. 자, 블록 지정 되시면, 자, 우리 홈탭 클립보드 그룹에 보시면 복사 아이콘이 있죠? 네, 컨트롤 C 하셔도 됩니다. 자, 복사 선택. 자, 복사가 되면 선택하셨던 영역 테두리에 점점점 테두리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 복사가 되셨으면, 자, 아래 첫 번째 슈트죠? 자, 셀 서식 슈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셀 서식 슈트로 이동이 되시면, 자, 우리 왼쪽 행번호가, 자, 왼쪽에 쭉 표시가 되셨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3번과 4번. 자, 행번호 3번과 4번 영역의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자,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쵸? 자, 이때 아래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를 하실 때 조금 전에 우리 그 결제 양식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 높이를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삽입할 위치는 지금 B3번 셀 영역에, 자, 요 행에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요. 자,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셀 포인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고요. 자, 일단 원하는 위치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홈탭에 보시면, 자, 홈탭에 보시면 클립보드 그룹의 첫 번째가 붙여넣기 옵션이 있죠? 자, 붙여넣기 목록을 선택하시고, 자, 목록 선택하시면 붙여넣을 때 그냥 붙여넣을 건지, 값 붙여넣을 건지, 기타 붙여넣기 옵션인지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마지막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자, 마지막에 보면 연결된 그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연결된 그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연결된 그림이 저는 아까 B3번 셀에 셀 포인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그림 형식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지고 온 그림은 그림 형식이긴 하지만 원본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원본과 연결이 된다라는 건, 자, 우리 원래 이 그림이 어디에 있던 그림이었나요? 결제란 슈트에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결제란 슈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결제란에 보면 결제 담당 팀장 과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결제를 과장이 아니고 부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셀 서식에 있는 이 그림 서식은 그림이기 때문에 글자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는 결제란 슈트에 과장이라고 입력된 셀에, 자, 먼저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과장이라고 입력된 셀 클릭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장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자, 이제 부장으로 바뀐 거 확인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셀 서식 슈트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래는 과장이라고 입력됐었잖아요. 근데 과장을 부장으로 바꾸셨죠? 네, 그럼 원본을 바꾸면 여기도 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보시면 표서식 슈트가 있습니다. 자, 표서식 슈트가 선택되시면, 자, 교재 63페이지 1번입니다. 자, 먼저 셀 포인터는요, B2번 셀에 이동을 합니다. 자, B2번 셀에는 주말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 내용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홈탭, 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보이시죠? 자, 셀 스타일 목록을 선택하고, 자, 여기에 보면 제목 및 머리글 중에서 제목이라고 보이시죠? 네, 제목을 선택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글자 크기가 글자 색깔이 바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작성일에서부터 김엑셀까지 입력된 B4번 셀부터 C5번 셀까지 범위를 먼저 블록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홈탭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자, 마찬가지 셀 스타일 목록이 있죠? 자, 셀 스타일 목록을 선택합니다. 자, 셀 스타일 목록 중에 데이터 및 모델 영역에 보시면 출력이라고 보이시죠? 네, 출력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출력 선택하시고 이제 빈 공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셀 블록을 지정하셨던 영역에 보시면 테두리, 선 들어가 있고요. 글자 색도 살짝 바뀌었어요. 검정이 아니고 살짝 회색 계열, 진한 회색. 자, 그리고 그 셀 면색이 살짝 회색,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셀 포인터를 이 아래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 셀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자, 영역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던 상관없고요. 글자가 입력된 영역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탭 스타일 그룹. 자,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이번엔 표서식이라고 보이시죠? 자, 표서식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냐면, 자, 보통에서, 자, 첫 번째 줄, 세 번째, 표 스타일 보통 3번 보이시죠? 자, 우린 요런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화면에는요, 표서식이라고 표시된, 자, 대화 상자가 하나 표시가 됩니다.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표에 사용할 데이터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알아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보면 확인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네,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빈 공간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요렇게 지금 자, 면색 그리고 그 면색에 따른 글자 색도 변경이 되셨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또 살짝 색깔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런 표서식을 내가 선택해도 되지만 표서식에 있는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지금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를 다시 한번 블록 지정해 보시고요. 자,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표 서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시 다른 서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홈탭 스타일 그룹에 있는 표 서식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 표 서식 선택하시면 여기에 또 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 중에 또 다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다른 모양으로 바로 변경하면 또 바로 색상이 변경되는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한 번 더 변경을 해 보실 거냐면 다시 한번 자, 홈탭에 있는 표 서식에서 어둡게 중에 우리 두 번째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자,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는 G7번 셀 이동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총 지급액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엔터를 누르시면 자, 앞에 있는 서식이 그대로 추가되면서 서식이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 셀 포인터는 G8번 셀. 자, G8번 셀에 셀 포인터 이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실 건데요. 네, 계산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맨 먼저 등호가 입력이 되셔야 돼요. 키보드에 보면 등호. 자, 등호 기호 입력하세요. 그럼 이 총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12라고 입력된 셀에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자, 여기에 at 기호가 나오면서 근무일이라고 표시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at 근무일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 곱하기 기호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뭘 곱하면 되나요? 급여액. 일일 급여액 25,000원이 입력된 셀 선택했더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일 급여액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표시된 거 확인하셨지요? 네, 그 다음 엔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수식이 쭉 계산이 되죠. 자, 우리 셀 포인터를 어디로 이동하시냐면은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다가는 요약행이라는 행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요약행을 추가하실 때는 자, 셀 포인터가 B16번에 있으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데이터가 입력된 셀 어딘가에 셀 포인터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셀 포인터가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에 있으면 자, 위에 표도구의 디자인 탭 추가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셀 포인터가 만약에 이 영역 밖에 있다 그러면 보기까지만 나오지 표도구에 탭이 추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셀 포인터가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럼 셀 포인터가 데이터 영역 안에 들어가면 자, 표도구의 디자인 탭 자, 선택이 되시죠. 자, 먼저 디자인 탭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탭에 보면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자, 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 보시면 요약행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요약행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맨 마지막 B16번 셀에 요약행이라고 해서 한 줄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이름이 모두 몇 명인지를 체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름 아래 자, C16번 셀에 셀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자, 그럼 셀 포인터 이동하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목록 버튼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목록 버튼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인원이 몇 명이냐, 개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래 목록 중에 개수 선택합니다. 자, 이번엔 일일 급여액 아래 요약행이 입력된 설정된 영역에 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자, 일일 급여액의 총 합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합계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이동하셨죠?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 보이시죠? 자, 합계 선택을 하시면 26만 5천원. 자, 그럼 평균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평균이라고 선택하면 33,125라고 평균 결과도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셀 포인터가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 안 또는 아래 계산된 영역 안에 셀 포인터가 있으면 자, 위에 자, 표도구의 디자인 탭 선택이 되시죠. 자, 표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이번에는 자, 우리 앞쪽 도구라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자, 도구 그룹에 보시면 범위로 변환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네, 범위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범위로 변환이라는 걸 선택하시면은요.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일반 범위로 바꿀 거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예.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반 범위로 변환이 되면 자, 조금 전에 각각 제목행에 목록 버튼이 있었던 게 없어졌죠? 자, 그리고 요약에서 자, 이름이나 뭐 성별이나 근무일, 자, 그리고 일일, 급여액 여기에 보면 각각이 클릭하시더라도 이제 목록 버튼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총 지급액에 보시면 자, 총 지급액 계산이 됐는데요. 자, 계산된 수식이 수식 입력줄 보시면 자, 수식이 조금 전에 보셨던 수식과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하신 문서는 일단 저장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예제 파일을 하나 또 불러옵니다. 파일 메뉴에서 열기. 자, 선택하시고요. 예제 파일이라는 폴더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예,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 5장 수식과 함수라는 파일이 있죠. 자, 수식과 함수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먼저 일단 자, 각각 입력된 점수를 합산을 할 거예요. 합계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될 결과가 나올 위치에 셀 포인터를 먼저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등호.
먼저 나와야 되고요. 자, 점수는 어디 점수? 50점이라는 점수를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점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50점의 점수가 입력된 셀. 자, 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 이 셀의 점수가 H4번 셀에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50점 다음에 더하기가 나오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더하기. 자, 연산자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더하시면 되나요? 80점을 더하는데 우리는 80점이라는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80점의 점수가 들어있는 셀. 자, 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I4라는 셀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엔터를 누르시면 자, 두 개를 더했더니 132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130이라는 계산 결과가 표시가 된 셀에 셀 포인터 이동을 하시면 자, 우리 오른쪽 아래에 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채우기 핸들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가는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작성하셨던 거는 자, 130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때는 H4에 있는 셀 더하기 I4에 있는 셀을 더하시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 이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고요. 숫자가 입력된 계산해야 되는 범위 끝까지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하시면 아래 영역에도 계산 수식이 들어갑니다. 계산 수식이 들어가는데요. 자, 앞에 있는 셀 주소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려가면 H5, 그 다음에 I5 두 개의 셀을 더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는 H6, I6 이렇게 셀 주소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호가 나올 거고요. 130이 입력된 셀 더하기, 145가 입력된 셀 더하기, 165가 입력된 셀, 끝에는 더할 게 또 있나요? 없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엔터를 누르시면 자, 이 합계에 대한 합계 결과가 440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50점이라고 입력하셨던 셀에 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70점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자, 150이 계산됐던 셀 옆에다가는 지금은 460이죠. 그러니까 460이 계산된 셀 나누기 150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럼 나누기를 하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먼저 등호는 나와야 되죠? 자, 460이라고 입력됐던 셀 선택 하시고요. 나누기 기호는 이렇게 입력되는 거 아시죠? 앞에 150으로 나누실 거라고요.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럼 같은 수식이 적용이 되시잖아요. 자, 그럼 조금 전처럼 계산 수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계산 수식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채우기 핸들이라는 점이 있죠? 네, 이 점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165가 입력된 위치까지 채우기 핸들 끌고 갑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돼요? 0이라고 나오죠. 0이라고 나오는 건 맞는 건가요? 맞지 않는 건가요? 틀렸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 계산 결과가 입력된 셀에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 우리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시면 자, 우리 150 계산됐던 셀부터 한번 볼까요? 자, 150이 입력됐던 셀 오른쪽에는 자, 3.06667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여기에 셀 포인터 가지고 가셨을 때 수식 입력줄에는 J7 나누기 J7이라는 건 뭐예요? 460이 입력된 셀이 J7번이죠. J7 나누기 J4번 셀에는 뭐가 있나요? 150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자, 145 옆에 있는 요 셀에는 지금 0이라고 나왔잖아요. 왜 0이라고 나와 있냐면 자, 우리 다시 계산 수식 입력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나요? J8 나누기 J5. 자, 그럼 J8에는 뭐가 입력됐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아무것도 없는 빈 셀에는 0이라는 값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0과 어떤 값을 나누면 다 결과는 0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이 잘못됐으니까요. 계산 결과, 계산 수식 적용됐던 범위를 블록 지정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자,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자, 딜리트 키 누르시고 다시 한번
자, 셀 포인터는 150 입력됐던 셀 오른쪽으로 이동. 자, K 4번 셀로 이동해 주시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계산을 다시 할 겁니다. 가장 먼저 계산 다시 하겠다. 그러면 등호가 먼저 나와야 되죠. 자, 등호 누르시고 자, 460이 자, 선택이 되면 이 460이라고 입력된 이 셀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 라고 하실 때는요. 자, 셀을 선택하시고 나서 키보드에 보시면 F4번 키가 있습니다. F4 키를 한 번만 누르세요. 자, 그럼 한 번 눌렀더니 자, 그냥 처음에 우리 F4 여기 460이라고 입력됐던 셀에 클릭했더니 J7이라고 주소가 나왔습니다. 자, J7이라는 거는 상대 참조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F4번 키를 눌렀더니 달러 기호가 2개 표시되는 절대 참조로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 참조라는 건 절대로 이 주소가 바뀌지 않아야 돼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누기. 자, 나누기 기호는 사칙 연산은 기호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값을 가지고 나눌 건가요? 150. 그리고 나서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3점 얼마 얼마 나왔죠? 자, 그리고 다시 셀 포인터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의 마우스 포인터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아래 165가 입력된 셀까지 채우기 핸들 끌고 가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자, 각각의 셀 어떤 셀을 선택하시던지 결과가 표시된 셀에 자, 셀 포인터 이동하시면 앞에 있는 J7이라는 셀 주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상대 참조, 절대 참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수식과 함수라는 파일은 따로 요건 저장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네, 현재 열려있는 창 닫으시면 저장할지 묻는데요. 요거는 저장 안함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4장 서식과 지정이라는 파일은 저장이 되셨으니까요. 창 닫으면 저장할지 안 묻습니다. 저장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